26년간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10억을 모았다 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저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밌어가지고.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도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쓰는 것이다. 말이 좋아서 쓰는 돈이지 필자는 버는 돈의 90%를 저축을 하는데 쓸 돈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꼭 떼어두어라. 이것이 바로 부를 다스리는 법칙이요 부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굉장히 이런 저축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아내분들도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아내분의 그 인터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8년 필자인 이 씨를 만나 결혼한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관리는 전적으로 바깥 양반 몫이다.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바깥 양반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수입이 생기면 그때그때 쓸 생활비 일부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 집어넣을 정도로 지독하게 생활했다. 자, 부부생활 20년 동안 외식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에 맞춰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이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 일반적으로 한 300만 원의 그 월급이라고 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10% 얼마인가? 30만 원입니다. 자, 30만 원이 개인 용돈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사용을 하세요. 자, 가족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10%로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20년 동안 매직 한 번 한 적이 없고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다. 굉장히 모든 돈을 저축에 집중하셨어요. 자,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은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축을 해야 돼요. 자, 저축까지, 자, 1번부터 3번까지 너무나 잘하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 탑입니다. 근데 그 탑인 만큼 이제 가족분들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자,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저축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1번부터 3번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투자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투자하지 않았던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는 퇴직 후 양로원을 짓는데 드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대략 10억 원쯤으로 잡고 있다. 자, 2000원으로 시작해 26년 만에 6억을 모았는데 퇴직까지 12년이 남았으니 그동안 10억을 채우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노릇일 터이다. 자, 2004년에 출판을 했던 이 책에서 26년 동안 90% 가까이 저축을 했음에도 자, 모은 돈이 6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얘기를 했던 노부 같은 경우 400억을 그렇게 불려했죠.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도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건물들을 샀었어요. 자, 건물들을 샀다라는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투자를 통해서 부가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불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6억을 모았습니다. 26년 동안 그렇게 희생에 따른 그런 저축을 실행을 했지만서도 그렇게 그 희생만큼에 해당되는 돈을 못 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만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해, 자, 같은 해에 출판된 다른 한 책이 비교 대조군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겉표지만 본다고 했을 때는 자, 나는 이렇게 10억 만들었다. 저는 1990년대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자, 이 두 권의 책이 같은 연도에 출판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어떻게 12억 벌었을까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따르게 돼요. 자, 첫 번째 돈을 벌었고요. 두 번째는 전략을 했고, 세 번째 저축을 했고, 앞서도 보셨던 나는 이렇게 10억 모았다와 정말 다른 부분들은 같아요. 전략까지 거의 90% 이상을 두 분 다 이렇게 모았지만 정말 다른 부분은 뭐였냐면 투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를 통해서 1억 5천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고요. 1억 5천을 3년 만에 12억으로 불려요. 자, 12억까지 갑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 이 방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저축으로는 절대 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 봉이라고 불리는 저축왕, 수많은 그런 상들을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자, 국회의원상뿐만이 장관상 휩쓸었습니다. 원탑이었는데도 그렇게 해당되는 모으는 그 돈 부분은 투자를 했던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2004년에 나왔던 그 두 책이 모았던 돈이 6억이고요. 모았던 돈은 12억입니다.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간략하게 이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5천을 10년간 21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생활과 병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시간들을 아르바이트로 사용을 해요.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모았겠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들이 많았죠. 한 일화가 이랬습니다. 자, 여자친구 굉장히 자신의 과에서 자신의 대학교에 있는 한 여하구가 굉장히 얼굴이 뛰어났다라고, 얼굴이 이뻤다. 그래서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됐는데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아르바이트만 했던 그 생활의 회의를 느끼죠. 왜냐하면 그 헤어지면서 야, 돈만 그렇게 너무 밝히지 마라. 좀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회의를 느끼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할까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합니다. 31살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벌었던 돈을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요. 자신이 투자를 했었을 때 첫 투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책을 읽지를 않고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투자가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2천만 원, 자신한테는 굉장히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자, 10년간 1억 5천 원 모으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절제와 자제를 그렇게 했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자, 분양관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100군데 이상을 다녀요. 자, 분양관을 다니게 될수록 이런 부동산을 보는 그 시야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그렇게 획득을 하고, 자, 실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양관을 100군데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12억으로 이렇게 벌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로 보셨던 400억 노부부 같은 경우도 400억 어떻게 그렇게 저축으로 불릴 수가 있을까요? 저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로는 가능합니다. 자, 두 책도 비교를 했었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축하게 된다라면 빠지지 않는 두 분이셨어요. 사실 전략하고 저축까지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6억이었고요. 2004년에 출판했던 그 두 책이 결과물 같은 경우는 6억이었고 12억이었어요. 굉장히 그 두 차이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저축만을 그렇게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 저축 플러스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한 그 선택,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400억 기부의 진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